심사하도록. 법사위원장은 우리 거예요. 민주당이 강탈해가지고. 감사자리에서 더 멀어졌어. 지금 많이 올라가야 되죠. 가서 법사위원장. 위원장하고 같이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법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승인이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포함되신 김재석 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도봉갑 출신 김재석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 당에. 각 당이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 네, 각 당에 한 분씩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섭 단체 두 분 중에 한 분 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의 신동욱 의원님. 네, 신동욱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 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지금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논란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민주당이 제기하셨고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수사 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님, 본익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법사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는 화면 못 보셨어요? 옆자리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민주당이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법사위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 이런 문제 계신 분이 법사위에 있었습니까? 자 박연정 의원님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고 데이트 폭력이라고요?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트 폭력을 운운을 해요? 나가서 그러니까 경찰 가서 검찰 가서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시라고요. 자, 법사위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나갔어요? 법사위원인데 여기가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경찰도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동안 이해 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다 받고, 내가 다 받고 국민 모두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률가라고 하시는 분들 왜 검사하면 이거 기소 안 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라니까요.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전현희 의원을 왜 침묵합니까? 경찰이 시도했는데 나경원을 나가라고 주장해서 나경원은 나가고 얘기하세요. 왜 여기에는 나경원은 나가세요. 민주당 나가고 조치하고 얘기하세요. 민주당 성추행 공부하는 당이에요. TV조선이나 대변하세요. 그러니까 김종호 본부장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호 본부장한테 밀리는 거고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김종호였다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연호하고 밀려났잖아요. 아무렇지 뭐하나 TV조선에서 쫓겨났잖아요. 본인이 TV조선 안 쫓겨났어요? 신동욱이요? 쫓겨났잖아요. 민정호 본부장 쫓겨난 거예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공개하시라고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수사기관 조용히 제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나가시라니까. 수사기관이 하는데 장경태 위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다른 후배도 없다는데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왜 처음 영상 보도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합니까? 제가 저희 변호인단에서 TV조선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V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합니까?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법사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저희 변호인단 총회에서 TV조선 측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이 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거 허위 보고 허위 반대 조작이잖아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소해 드릴게요.
허위니까 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이나 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신동욱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그 앵커 브리핑 한 게 있습니다. 정치가 뭐 우리 낙후돼 있다 후진하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이 언론인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 조작질이나고. 그래서 저는 신동욱 의원이 자신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할 자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조치 그리고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장경태 의원님의 신상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하시고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어요? 네, 김기표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지금까지 잠깐만 시간 좀 꺼주세요. 제가 발언합니다. 조용히 좀 해보세요. 네.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만 좀 해.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좀, 아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 바로 잡아주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잠깐만 시간 좀 다시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예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제 말하는 거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니,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었는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자, 제가 동료 의원의 일에 대해서 사안이 어떠다 저떠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원본에 들어보세요. 신동욱 들어보십시오. 점잖지부터 왜 그래요? 성추행을 옹호하는 지금 당사자 본인은 원본을 방송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 법사위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 사실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기자는 사실로 해서 동료를 공격하고 그것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과 같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서 지금도 공격하자. 아니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것과 지금 그거를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이 안 준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에서 공격하고 의사진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100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이 경과가 그러면 민주당만 조용해요 지금. 그만하세요. 거기서 사법이 박은정 의원님
더 비교 할 거 하세요. 나를 보관한다고 내가 왜 사과를 해요? 이건 전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이 있으면서 개헌에 처벌받았다고 의사들에게 사과를 주셔야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12월 3일 어디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있는 이걸 다 했잖아요. 표결이 안 했습니까? 네,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날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총선을 내려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왜 그렇게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몇 시간 후에 4시 넘어서 계엄 해제를 스스로 인정했는지 그 사이에 계엄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었고 계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거기에 지금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통화 이후에 4분 후에 나경원 의원이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하고 나서 나경원에 대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동료 의원의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법사위이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모든 타입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두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폭력 범죄자이시잖아요. 페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 받아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 테니 법사위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해 충돌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얘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 해가지고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국민의힘 성폭력당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지난 법사위에 저한테 수사 안 받고 도망간 주제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경원 의원님 제가 어떤 수사를 안 받고 피해 다녔다는 건지 제가 수사 안 받고 도망다녔으면 윤석열 정권 때 기소중지돼서 벌써 잡혀갔겠죠. 수사 안 받고 피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지금 역사에 동의하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선정합니다. 박태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참가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피해자구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침해 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서는 침해 사고 횟수 등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이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없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다수의 입법례나 구정원의 조문한 체계적 합성을 고려할 때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상을 법률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도 과기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혁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낭독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 명령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고 대리점, 판매점이 고의 중과실로 본인화 기능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사전 승낙 철회 등을 명시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종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설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설치한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교육, 전기통신망 신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그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기술보험 조성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 9항, 10항, 11항, 13항, 17항, 19항 등 9건은 경미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6항, 7항, 14항, 18항 등 7건은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재 제1차관님, 네, 류재명 제2차관님, 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네, 윤영빈 우주항공총장님, 네, 한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산업 전반 AX 확산 관련 관계부처 MOU 체결식 참석분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시려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네. 자, 박지원 위원님. 항공우주 첨단. 항공우주 첨단 나오시네. 아, 뭐예요? 이번에 아주 잘하셨어요. 민간에 의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쾌거를 하는 거. 국민과학회 진짜 감사의 말씀. 나로 우주센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고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가서 보니까 진짜 상전벽해 있는데 그때도 항우연등 우리 항공 우주학자들 국정원 등 모두가 협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등 인간 기술에 의해서 발사가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기부 이채환인지 이채환인지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쿠팡 제 이채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 산차는 4천만이 그거 뚫려 나가는데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네, 쿠팡 측에서 11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아니! 네.
과기부 정통부에서는 몰랐냐 이거죠. 네, 저희들이 쿠팡에서 신고를 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가요? 네, 지금 민간 합동조사단을 바로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범석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입니다. 그 의장이 4, 5천억 주식을 매각한 후에 오비력인지는 몰라도 그게 나오니까 쿠팡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스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과기 정통부가 최고의 첨단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처벌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네, 지금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자들이 입으시는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네, 더 강화된 김범석 의장은 왜 주식을 매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주.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왜 의장이 4천억에 대한 그런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냐 이거. 참하냐 이거.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 과기정통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계부처럼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해야지만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징벌적 소란에서 강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항공우주청량은 잘하는데 왜 과기정통부는 그렇게 말씀만 드려요?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의사 진행 하려는 기회에 이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아니 무슨 근거 없이 제가 음해를 합니까? 근거가 없죠. 위원장이 아직 말로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의사 진행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의사 진행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중차대한 이해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이걸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신동욱 의원은 TV조선 대리인입니까 지금? 아니 TV조선하고 국회의 발언 무대를 이용해서 TV조선 대리인으로서 지금 근거 없는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장경태 위원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무슨 TV조선 대리인이라고 출신이잖아요. 아니 다른데 보도를 안 했냐고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아니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냐고요. 위원장의 진행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시고 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위원이나 특정 정당을 모욕하거나 근거 없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발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자, 신동욱 의원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미리 끼어드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 조용하세요. 사과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내가 무슨 TV조선 대변인이에요? TV조선 대변인이에요? 내가 TV조선 사과하셔야 되겠네. 마이크는 다 들립니다. 네네. 사과하세요, 빨리. 그 의사 일정 제16항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제가 무슨
의사 신력하. 네, 정보통신망법 수정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합의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서 국민 피해 방지와 침해 사고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방위 대안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검토 보고 드린 대로 개보위에서 의견이 있고 행안부, 국세청 의견이 있어서 이 관계부처와 의견들을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보위 의견은 48조의 8 제4항에 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보법 제64조의 2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의견을 주어서 과기정통부가 합의하고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의견은 제48조의 2 제7항 후단을 신설해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일까지로 존속한다는 후단을 신설하라는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과기정통부에서 수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설되는 위원은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한 이 법률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제48조의 제7, 제48조의 7, 제4항에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국세청의 현재 행정력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이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소속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각 기관의 의견들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TV조선 대리인이라고 사과합니까?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 행위를 한 이유로 오늘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47조 민주당은 왜 안 줍니까? 무슨 발언을 제안해요? 위원장님 뭐라고 제안합니까?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국회법 147조와 145조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47조 발언방해 금지 조항과 145조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거나 또는 퇴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발언 조익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제 시간이니까 홍석준 의원님 제 질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들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질의가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 중차대한 시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장경태 의원이 뭐 부인이 지금 지방경찰청장입니까? 무슨 뭐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해요. 옆자리에 여성 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증거 다 드러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로 회의를 망치지 마세요.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 차관님. 예. 제가 지금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고 계시죠? 저거는 문제 삼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지금 AI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화되고 있어요. 지금 과기부에서도 새로운 혁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지금 과기부 예산 보니까 사회문제 해결 R&D 예산을 한 30% 늘렸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산 몇 푼 늘리는 거로 끝날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관련 법규들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돼서 예산이 지방에서 집행될 때, 부처에서 집행될 때 그 본래의 취지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예산 부족해서 안 하던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갖다 마구 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모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회문제 해결 R&D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을 기술 격차로부터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건데 자기들 하수 처리장 문제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걸 이 예산 갖다 쓰겠다고 그런 계획 세우고 앉아있어요. 원인이 뭐겠느냐? 과기부가 이 정책의 목표와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걸맞게 쓰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편견이 있어요. 비영리, 공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거는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챗 GPT 누가 했습니까? 비영리 법인이 했죠. 예? 오픈 AI. 거기 예산 투입되고 나서 정부 예산 안 들어갔지만 걔네들은 종교현업 위원장님, 제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1분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그냥 방해를 해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성과가 나고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개인이 10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했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비영리, 공익활동에 다 전액 쓰기로 약정을 하고 규정을 만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AI 신기술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몇 사람의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비영리 단체 이 부분들이 이 분야가 AI 혁신기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조직이 이 예산 눈먼 돈이라고 자기들 현안 문제 해결을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쓰지 못하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AI 발전에 있어서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혁신, 그 다음에 또 안전한 문제, 혁신과 안전, 그리고는 세 번째 축은 이제 포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AI 기술의 혜택에 낙오되는 어떤 사회계층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그 중요한 한 축으로 이게 사업 계획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리 감독 문제는 저희가 이른바 AI 워싱이라고 AI 이름만 붙이면 막 예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제 통과시켜 주신 예산 사업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그런 목적한 바 AI를 위한 그런 사업들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화도 하시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공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AI 기업들한테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한 AI 기술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해서 비영리 단체나 학교나 여러 주체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 토론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해야지. 네, 질의는 그대로 주세요. 예? 여야가 그대로 해야죠.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질서가 있어야죠. 조용히 좀 해요, 송석준 의원. 여야가 질서가 있어야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그만하긴요.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19번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엔 계엄이 19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여순이었습니다. 그때
10,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윤석열은 훨씬 더 일찍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내란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추경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다시 국회로 불렀다가 그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하고 7분 11초 동안 통화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과 내란 잔재가 전부 다 같이 통합했는데 이거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 내란 잔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과기부차가 쿠팡 유출 3,400만 명이에요. 알죠? 네, 3,370만 건으로 최근까지 확인. 3,400만 명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쿠팡 이 의장은 나와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렸어요. 쿠팡 씁니까? 네, 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도 씁니까? 예, 가족이 몇 명인지 이 주문 내역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관 전화번호, 차관 집 주소 이게 외국에 다 팔려나갔어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전화를 해요. 차관 딸이 지금 잡혀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이 사람은 멀쩡히 서갖고 있습니까? 당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출자가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쿠팡 의장은 이자 못 잡아옵니까? 경찰이 잡아와야 합니까?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해고시키고 수많은 사람들 퇴직금도 안 주려고 검찰에다 로비 다 하던 사람들이던데 이거 철저히 수사하고 과징금 때리고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책임이 잡아 넣어야죠.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노출되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례는 바로 내가 직접 겪은 사례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 한 주민이 나에게 전화해서 절절히 지금 아이가 잡혀갔다. 아이 목소리 모두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하죠 의원님?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 아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이 모든 범죄 모든 사람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 이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주식은 다 팔아?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이 쿠팡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에요? 그 법적 형식상으로는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 이 사람 돈 벌어서 어디다 다 주사하는 거예요. 이런데 왜 그 부자에게 관대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수사하겠다고요? 빨리 조치 취해주고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계속 오늘도 당하고 있고 어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주문 가지 않았는데 주문 갔다고 지금 문자 오고 있다고. 범죄자들이 15문자 보내는 건지 무섭다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처해 주시고 뭔가 눈으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국민들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책임 있는 그런 조치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똑똑하게 답변하니까 잘하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제발요, 철저하게. 위원장께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데 신상발언 절대 안 됩니다. 장경태 의원한테는 바로 주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발언권 신상발언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공격을 하고 들으세요, 저.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당 의원들 대체 토론해주세요. 발언권을 자꾸 뺐습니까? 위원장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시비를 걷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제 발언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나경원 의원한테는 대체 토론 발언을 드렸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번번이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버릇됩니다. 신상 발언도 아니고 버릇됐어요. 나쁜 버릇이에요. 자, 대체 토론하세요. 제발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하십시오.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제대로 임해주세요.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의원 앞에 끈적 있게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내란 1년이 됐도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제 발언 시간 뺏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수호지심 좀 가지십시오. 오늘 공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년 내내 내란몰이에 있는데 영장 공개할 자격 없어요. 나경원 의원. 하세요. 나경원 의원이 뭐가 모범됐다고 위원님들을 공개를 하십니까? 잠시 피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민주당 국민들은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 정치가 없고 제 발언 없다고 끼어들지 마시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몰이 그만하십시오. 자, 과기부 차관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더 주십시오. 자,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내란몰이를 그렇게 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과기부 차관 내 시간 정리시켜주세요. 시간 정리시켜주세요. 발언할 수 없어요. 자, 과기부 차관 4월 9월 롯데카드 SK텔레콤 사건이 났을 때 과기부에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신동욱 의원도 오셨다고요? 이해 충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간 1분 그렇게 자기는 누가 발언할 수 없지만 위원장이 끼어든 게 1분 30초고 내가 질문을 못했으니까 시간 더 주세요. 수배 위원장, 자, 박효태 의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아우 창피해. 박효태 의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박효태 의원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자, 과기부 차관 뭘 했습니까? SK 한 달을 한 조치 말씀 1분 더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창피해. 정말 하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안 준다라고 번번이 주장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조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문제됐을 때도 오전에 사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민주당이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선동하느라 자리에 없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오후에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빠루 재판이라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신상 발언 요청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인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문제로 불출석으로도 정리될 사안이었으나 신상 발언을 꼭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거 나경원 의원님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이 쟁점이 됐을 때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었고 이어 자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검찰 수사 기소풀이에 찬성한 것이 밝혀지자 또다시 신상 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 의원님은 별도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 의원 마음대로 회의입니까? 이 법사위가 균형과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하는데 다른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계속 시끄럽게 하고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본인이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발언을 방해받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왕 신상 발언을 계속 요구하신다면 12.3 개헌 당일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상 발언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나경원 의원께는 많은 기회를 드려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임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 연결합니다. 신상 발언 연결합니다.
하겠습니다. 정당의 토론이 아닙니다. 신상 발언해주세요. 위원장님 직접 공개 토론하겠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토론할 자격이. 무슨 토론하는 건가요? 어차피 토론이 없는데 그만하시죠.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자,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토론 종결합니까? 네, 찬성하는 의원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읽고 말이죠. 위원장님이 이게 너무 부끄러운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승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토론을 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도 방해를 하니까 못하는 거죠. 이중국을 계속 하잖아요.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제대로 운영 좀 하자고 하는 얘기를 먼저 경찰 시간이 나오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이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법안 토론을 했지. 그게 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의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호지 신도를 유지하세요. 왜 좋아합니까? 했다면서. 자중하시고 법적 방안을 다시 다른 항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2항 및 제18항을 법률하는 답변에 들어야 되는데 답변도 안 듣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4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뭐 토론도 안 하고 무슨 토론도 없잖아요. 토론하라고 했더니 토론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인식원을 해놓고 토론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도 부합을 치니까 토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식원이니까 그렇지. 타이법 심사. 왜 법안 토의를 안 합니까? 인식공격만 하고. 무슨 인식공격을 합니까? 인식공격을 하는 게 맞죠? 위원장이 똑바로 해야지. 앞으로 정주행 막 하고 법사위 들어와요. 대통령 하시지 마시고요. 오하시고요. 제발 좀 제발 마십시오. 말만 하면 이러면 됩니까? 마세요. 신동훈이 말만 하면 돼요. 하시라고요. 앞으로 정주행 막 하고 법사위 들어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TV에서 쫓겨나죠. 그러고 그 문제 제기하는데 왜 자꾸 전직 신동훈이 얘가 쫓겨나는데 수석 최고위원 맞습니까? 정당의 품격도 좀 생각하십시오. 아니 이게 품격이 있냐고요. 신동훈이잖아요. 이게 그만하십시오. 이게 정당의 품격이 신동훈이 있으면 전쟁이랑 관계 없습니까? 나가셔도 좋은데 나가서 이야기해보세요. 본인 분량이 맞습니까? 강경태 의원만 회피하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가서 얘기합니까? 법사위에 회의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호인님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석 최고위원님. 아니 이준석 의원은 왜 바로 저 사보이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차관이 이준석 의원은 왜 사보임을 했냐고요. 지금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발언을 끼어들고. 자, 김기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잠깐만 준비를 하는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아까 제가 귀를 의심케 하는 신동훈 의원의 발언을 들었어요. 최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강경태 의원 옆에 여성이 앉아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속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성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성이 앉아있다고 저는 여성 의원이라고 확인해. 그런 여성 의원이든 여성이든 제 말 들어보세요. 속기록 찾아보고 그렇게 동료 의원이 지금 성관계 얘기를 막 성문제 얘기를 하면서 성문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 주장으로는 동료 국회의원을 옆에 앉아있는 아니 장경태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여성 의원이니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의원을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기하는 어떤 동료 의원에 대한 문제가 과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진상조사 정확히 해서 속기록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영상도 많이 찍었을 테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이건 국회의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평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본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장면 다시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본인이 잘할 겁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계기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진상조사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사과해야 됩니다. 아니 성추행 잘못한 발언이에요. 성추행 사과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네, 저 김기표 위원님께서 신동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마치 해당 의원이 말씀할 때 좀 조용히 좀 해요. 자,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품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옆에 앉아있는 의원도 여성 의원이므로 자리를 이식해야 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말 들어보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는 발언인 것은 심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뭐 이 진상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한 즉시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시에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보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보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게 합니까 또? 네, 내려주십시오. 앉으려면 다 같이 앉아요. 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반대하면 손 들어.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반대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도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보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공평하게 줘야죠.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달라고요. 발언 주셔야죠. 의사진행 발언 달라고요. 발언을 언제 주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빨리.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이장동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 시간은 절반에 대해서 뭐 절반을. 조용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나경원 의원 오고 나서 법사위가 더 파행이에요.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 아니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회의진행이 오늘 유난히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도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념일이라며요. 의사진행 발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사위를 개판으로 하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본을 안 지키는 국회에서 무슨 주장이 어디 갔어요? 송석준 의원 시끄럽게 하면 퇴장명령합니다. 강사 있었잖아요, 강사. 계속 그렇게 회의에 고성을 지르고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시면 착석하세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회의에 질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착석해주세요. 착석해주세요. 착석하라는 명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할 겁니다. 경고합니다. 착석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에게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국회 경위는 신속히 오셔서 송석준 의원의 퇴장 명령 불이행 시 퇴거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면서 퇴장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헌정기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성전 기념일을 삼겠다고요. 나가세요. 송석준이가 여러분들께 강력히 항의하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해오셔가지고 퇴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청심하게 비아냥을 하지 마세요. 비아냥을. 동료 의원들을 그렇게 비아냥하지 마세요.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법사위에서 무슨 법을 반대를 발언 시간에는 위원장 절반, 그다음 박근태 의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고학층 역할을 바뀌셨구나.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만하세요.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도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고 쿠팡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뭘 했습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부터 13항까지 제15항 17항 및 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내란몰이 하는 것만 관심 있습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을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재 차관님, 류재명 차관님, 최원후 위원장님, 윤영분 청장님, 반상구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 잘 조치하세요. 네. 국민을 위해서 잘하세요. 또다시 이런 정보 유출이 있으면 과기부 책임입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하세요. 올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국민들 핸드폰 뒤질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국방 사장을 처벌해야지. 국방 의장 처벌하라고 하세요. 왜 그 말 한마디도 못해? 국방을 처벌하라고 해야지 왜 그 말 한마디도 못해? 국방을 처벌하라고 얘기해봐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국방도 처벌해야지. 나 그렇게 말하라고. 왜 말 못하잖아. 국방 이사장 식사하신 분 조용히 좀 하세요. 국방을 처벌해야지. 국방 이사장 밥 먹고 다니세요. 그냥 나가서. 시끄러워요. 국방 이사장 밥 하지 말고. 대기비싼 데 가서 국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국방 빌딩 뒤에 가가지고 왜 얼마짜리예요 그거? 내가 돈 냈어 왜? 내가 돈 냈어 왜? 내가 냈어. 가만히 뒀어? 내가 냈어. 정신 먹고 다니면서.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조치해줄게. 반말하지 마세요. 박 의원님. 반말 오늘 시작하셔 지금. 상모 아니었어. 나이가 달라요. 이 사람 밥 먹은 사람은 소용없어. 국방. 밥 먹고 다니면서 무슨 국방을 처벌하라 그래? 누구랑 상모? 반말하지 맙시다. 국방 상무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안 그만뒀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만둔 지가 언젠데? 국방 이사장 밥 먹고 다니세요. 난 대한변협 전무 대한변협 회장이랑 밥 먹은 거야. 대한변협하고 밥도 못 먹어요. 밥 왜 먹었어요 그러면? 밥 왜 먹었냐고? 네, 박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수관의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을 로비한 사람들 여러분이지. 박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현행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현행법에 따라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까지로 연장하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52조와 제60조에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과 치유휴직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변경하고 있으나 각 신청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신청의 기산점은 현행법에 따른 기산점으로 하고 현행법에 따른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의 신청 시기를 개정안 시행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며 개정안 시행 전 치유휴직을 허용받았던 사람에게도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경찰,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 분경으로 예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일의 다음 연도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도
해당 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계획의 평가 및 판류를 통해 실질적인 공무원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칙 제4조 제2항에 해당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률의 개정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국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임명된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제1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규정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고발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26조 제9항은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7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검찰청장 또는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범위에 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범죄 혐의자가 군인 등인 경우에는 군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1조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기산점에 의한 장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문헌상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또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수용하여 장기 소멸시효만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안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해당 부칙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법적 안정성, 기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형평성, 과거사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개정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칙을 적용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여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9항, 32항, 34항, 37항, 3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30항, 33항, 35항, 36항, 4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 토론 있습니다. 대체 토론 이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어디 계시죠? 위원장님, 저 신당 발언이 있습니다.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님, 네. 김승용 소방청장 직무대리님, 네. 그래서 각각出席주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호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상 발언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공격을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언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 안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3분만 주세요. 그렇잖아요. 왜 신상 발언 못 주십니까? 이게 신상 발언하고 이게 무슨 아니 공격이라고 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네, 전주시의 이성윤입니다. 적당한 문제 제기를 공격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신상 발언도 안 주고. 네. 오늘 안건 중에서 그 39 준화의 정부 개정안 조사범위 사회복지기관 입양 알선기관 집단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그 장관님 사법 항쟁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1980년 4월에 광주 항쟁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그 민간 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그 후에 계엄군이 들어와가지고